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무슨 기사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니까 제일 첫 기사가 아동폭력에 관한 기사여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21년도에 그 코로나 기간인데 그때 부쩍 아동폭력 그 건수가 많아졌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게 가정 그 폭력에 의한 거, 그게 73%나 증가를 했답니다. 가정폭력이.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21년도 그 장소가 그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 폐쇄된 장소에서 함께 계속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실직을 하게 되어서 그 상조하는 경우가 집에서 많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아동 학대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게 증가하다 보면은 아동 폭력 증가도 함께 수반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에 지금 보니까 인구가 그 많이 증가하고 또 경제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차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현재 지금 보니까 호치민시에 군, 현 이게 합쳐 가지고 22개 인민위원회가 있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22개 인민위원회 중에서 또 가지를 쳐서 20개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뭐 부처라든지 부라든지, 또 거기에 또 딸린 또 뭐 12개 그 또 부속 기관들이 또 그렇게 딸려 있네요. 각각 군이나 현에. 그 이러다 보니까 뭐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 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괜찮지만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 공무를 볼 때 차량이 없답니다.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기사는 하노이 쪽 기사인데, 그 하노이시 그 바딩군 쪽에서 7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수리하던 그 직원 2명이 그 추락해서 사망을 했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니까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는 신규 차량 등록 문제를 이야기한 건데, 저는 15년 전에 차 구입할 때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있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오히려 제안했네요. 신차 등록 시에 기술안전점검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등록할 때 이 지정된 등록센터에서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기다리고 뭐 지연되고 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등록센터가 아니라도 자격을 갖춘 정품 유지 보수 혹은 보정시설이라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 아이폰 14에 대한 기사인데, 지금 아이폰 14가 약속한 시기보다 좀 더 늦게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중국 상하이 봉쇄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급업체에서 그 공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애플사 매출이 지금 손해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중국 기사인데, 에어비앤비가 중국 국내 시장에서 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는 그 중국의
고유 그 숙박 공유 플랫폼 뭐 샤오저우나 메이투안 홈스테이 등과의 그 국내 경쟁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그 질병 예방 정책 때문에 방문객이 그 입국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는 지금 그게 중국 국내에서는 사업이 중단된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미국 기사인데,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가뭄 해소 장치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젤 멤브레인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젤로 된 막이라는, 얇은 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그 1kg당 $2 비용으로, 생산 비용으로 그 하루에 13리터의 물을 만든답니다. 공기 중에서.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 가뭄 지역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습도가 30%인 지역에서는 하루에 젤 1kg당 13리터의 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막 같은 그 한 반으로 떨어진 습도가 15% 정도 되면은 킬로그램당 한 6리터 정도 하루에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일단 재료가 싸고, 이게 킬로그램당 $2 비용밖에 안 되니까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하틴성의 그 중등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선생님들이 그 정식 은행에 속한 그 신용 금융회사한테서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다 갚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용업체로부터 뭐 협박 공갈성 그 문자나 전화 이런 게 뭐 매일 막 장기간으로 그렇게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또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뭐 친한 사람들이나 뭐 동료들한테도 뭐 공범으로 몰아서 막 계속 그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 그 원금하고 그 이자를 갚은 사람은 그 금융회사에다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협박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걸 뭐라 그러니까 부채 추심 직원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악랄하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에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호치민시에서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 토론을 하는데, 그 부동산과 경제에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an Văn Mãi nêu câu hỏi và cho rằng việc siết tín dụng bất động sản phải làm sao cho đúng, tránh tác động tiêu cực tới nền kinh tế. 판반마이 호치민 시민위원회 주석은 질문을 제기하고 생각하기를 경제 토대에 관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부동산 신용 강화하는 일이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 씨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신용을 강화할 때 우리가 병을 깨지 않고 쥐를 잡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병이 이미 깨어져 버렸는지를 제기하였고, 전개되는 것이 계속 필요로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 자본금이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정착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신용 강화를 올바르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기사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 호치민시 그 인민위원회 주석이 그 이야기하는 요점이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 그러니까 부동산과 그 경제와의 그 조화롭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한쪽만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신용 강화를 하고 이러면은
부동산이 죽으면 경제도 따라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같이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또 그리고 지금 호치민시가 경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부단한 노력으로 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근데 부동산 부분은 뭐 아직도 12.6% 마이너스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기업이 회복이 됐지만은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어떤 노동력의 적시적소의 어떤 공급, 또 어떤 가격 인상 등으로 해서 또 어떤 큰 압박을 받고 있어서 또 경제 가로막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또 새로운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또 짤막한 비엔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